안녕하세요. 저는 백수고요. 여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여행하는 백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행하는 백수 김현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 여행가라 또는 여행 사진작가라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떠남이 있는 여행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재미난 여행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커피 트럭을 타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사람들과 내 일상이 재밌게 나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일상을 기록하는 것, 그것에서 사실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핑크핑크한 저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감을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여행을 했거든요. 트럭을 타고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인연들을 만났는데 오늘 이 시간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일상의 감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는 나의 하루가 일상이 유보될 수 있다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꼭 일상을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내 생각에 어떤 번뜩한 생각들이나 또는 아이디어들 또는 어떤 재미난 이벤트들이 내 안에 떠오르고 그런 감정들을 만나면 저는 충분히 내가 살고 있는 하루가 재밌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적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제 제 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그런 감정들을 늘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아마 제 여행이 어디론가 떠나는 로망적인 것들도 사람들한테 선물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내 일상에서 내가 하루하루 만족하는 법들을 사람들한테 내 감정들을 나누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저의 여행을 바라봐 주시고 지지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처럼 그냥 나의 하루 여행, 이 여행에 충실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렇게 어느 날 책 한 권을 들고 혼자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 나는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은 왠지 책을 마시는 것 같은 날, 그런 날들을 만날 때, 그런 일상의 유보가 일어날 때 저는 여행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을 담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글귀들로 나의 감정과 이야기들을 매일매일을 담아내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 그 기록이 어느 순간이 되고 모이니까 한 권의 책이 되더라고요. 되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행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아마 제 책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그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다양성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서 제 삶에 약간의 자극제가 되었던 어떤 아저씨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제가 담양 아세요? 담양? 그 대나무하고 떡갈비가 유명하죠. 근데 그 오래된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묵으러 갔어요. 하룻밤 신세를 지러. 그리고 단돈 25,000원의 돈을 내고 그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사장님이 오후에 체크인을 하고 쉬고 있었는데 저녁 밤 늦게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커피 트럭 막 이러시는 거예요. 반말을 막 하시면서 커피 트럭 어디 있어? 이러면서 딱 나가봤더니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나가봤더니 이게 술이 취하신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꽐라가 되셔가지고 저한테 야 커피 트럭 일로 나와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께서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래요. 질문을 하래요. 근데 그 질문을 정해주세요. 자기한테 할 질문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저씨 술 취하면 하시는 일상의 레파토리인가 보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심한 듯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아저씨 뭐 때문에 사는지 물어보래요. 자기가 뭐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아저씨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께서 나는 행복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요? 라는 말을 물어봤거든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만족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게 제 여행에 되게 많은 것들을 바꿔줬어요. 물질에 대한 생각, 그냥 술 취하신 어떤 시골의 아저씨께서 저한테 던지신 그 한마디가 저는 제 삶의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꿔놓은 계기가 됐거든요. 사람은 어떤 계기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삶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는데 그 아저씨를 만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는 인도를 2달간 겨울에 여행을 갔다가 겨울을 거기서 다 마무리하고 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들이 저보다는 영어를 엄청 잘해요. 길 위에 노숙자 아저씨들도 저의 영어 수준을 거의 뛰어넘는 정도의, 예, 저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저씨들조차도 정말 머리 누울 곳, 집도 없이 길에서 나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저씨도 생각났고 정말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사실 5년간 살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거든요. 하긴 포기라기보단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저는 되게 행복했던 게 뭐였냐면 적어도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하나씩 받아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돕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 많았던 것 같아요. 잠자리를 내주는 친구들, 또 식사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친구들, 또는 차 한 잔이라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을 때는 그냥 SNS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오픈돼서 유명해졌을 때도 아니에요. 무명,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을 때였는데 사진 20명한테만 선착순으로 팔겠습니다. 사진엽서 이렇게 배짱으로 딱 던져놓고 그 대신 엽서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내주고 싶은 만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2년간의 커피트럭 여행 동안 매해마다 한 번씩 그 엽서를 팔았어요. 처음 한 해에는 20명이 한 80만 원 정도를 보내주셨고 이듬해 2년째 때는 40명에게 150만 원 정도의 엽서값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는 30만 원 정도를 보내주시면서 현두 씨 여행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더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제 또래의 여성분이셨는데 그 달 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 선물로 내 엽서를 가지고 싶다고 하시면서 10만 원을 또 보내셨던 친구. 그러니까 사실 그 사진을 현상하는데 엽서로 만드는데 얼마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 여행을 응원해 주려고 그렇게 모인 돈들로 저는 또 몇 달을 여행하고 그렇게 또 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전해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한 권의 책이 되게 됐고, 지금도 사실 어떤 여행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보다는 강연을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사람들과 나눠요. 저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 이벤트, 계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들 그것으로부터 삶이 변화되는 어떤 것, 자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여행을 하게 된 계기, 또는 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 뭐 여러 가지의 삶의 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빠 때문이었어요. 예. 아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삶을 선물해주고 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아빠라고 하냐면 흔히들 나이를 좀 먹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상투를 틀면 아빠에서 아버지로 이렇게 보통은 가잖아요. 나이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저한테는 아버지는 아빠로 불렸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29에 8월 달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외동 아들로 크면서 자랐어요. 내 꿈은 뭐였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제가 가진 꿈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예고도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 20대를 다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가 29살이었거든요. 29살의 8월. 그러니까 20대의 전부를 거의 산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명절에 지리산 둘레길을 돌면서 이렇게 제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꿈이라고 했던 것, 아버지를 모시고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게 꿈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나에게 맞는 꿈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무작정 회사를 그 다음에 그만두고 딱 1년만 재밌게 살아보자. 내 의지대로 밥을 먹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여행을 하고 싶을 때 여행을 해보자. 근데 1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전 진짜 생각의 틀을 바꾸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중에 읽었던 책 한 권에서 만난 핸드드립 커피 파는 노점, 그 이야기를 보고 2012년 4월 1일 만우절 날부터 그냥 인근에 있는 대학교 예대에 가서 그 커피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커피 트럭을 타고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다. 나중에 나의 꿈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내 삶의 젊음에 좀 재미난 자극제를 주면 좋겠다. 그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쉽고 6개월이 또 지나도 아쉽고 2년, 3년이 돼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만으로 4년이 넘고 횟수로 5년이 돼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30살까지 살았을 때 직장 생활을 8년을 했거든요. 안 쉬고. 금요일 날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른 회사로 이직할 만큼 8년간 4개의 회사를 옮기면서 텀이 없었어요. 이직 텀이. 정말 빡세게 살았죠. 젊은 나이에. 근데 사실 그래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먼 여유가 없어서, 부모의 반대에 의해서. 제 주위에 이제 대학생 친구들 저한테 많이 메시지나 메일로 보는 것들이 뭐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막 반대와 또는 뭐 경제적인 것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적어도 제가 알게 된 한 가지는, 내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 돈이 많지 않아요. 회사 다닐 때 한 달에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그 마음의 여유는 사실 더 많이 지금 생겼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 바라봤을 때 내가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그때가 지금보다 어떤 것들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것. 근데 이건 여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다시 우리의 꿈이라고 대입을 시켜봤을 때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 어떤 환경과 주위의 것들에게 많이 우리가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유를 먼저 바깥에 있는 것들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내가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저한테 있었다라는 것. 그거를 알기 시작하니까 제 스스로에게 더 재밌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시간들은요, 저는 제 발걸음에 맞춰서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했던 것 이상으로 저의 속도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는 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내 속도가 80km라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는 그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속도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돌아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화면 속에 있는 사진은 제 책 속의 한 페이지인데요. 어느 날 여행을 하는데 그냥 시장 골목을 들어가는데 담벼락 밑에 작은 꽃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집주인 아주머니가 키워놓으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수국 같아요. 예, 수국 같은데 그 수국꽃이 피어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말고는 다 제 카메라 뒤로 다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되게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속도와 관계없이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야 되고, 직장인들은 일이 끝났으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고, 조금만 돌아보면 내 주위에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을 만난 게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여행은 분명히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치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여행으로 또는 그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로 저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를,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도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였고요. 내가 이 여행을 살게 된 계기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였어요. 저는 세상에 큰 대가를 치르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한 가지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나한테 하나님 다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주세요. 되게 유치원생 같은, 초등학생 같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공교롭게 오늘 여기 홀 이름이 경찬홀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함자가 경자 찬자예요. 네. 저도 오면서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대육의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계기,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내가 이 여행을 하게 된 계기, 이 두 분의 아버지의 역할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여행이 치유일 수 있었던 건 내가 기도하는 여행을 했고, 여행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좋은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 저는 좋은 학교를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환경, 좋은 스펙, 여러 가지 것들. 저는 언젠가 스펙이 모멸감으로 와야 되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떤 스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만난 것, 그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유일하게 잘한 한 가지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끔씩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물질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제 여행과 제 삶을 살면서 잘한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만난 것,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잘한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제 이야기 들으시고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네, 수유동 사는 문혜임이라고 합니다.
평범하신 분들과는 조금 다른 길 걷고 계시는데요. 다른 길 걸으면서 좀 제일 후회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후회되는 거요? 글쎄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도 후회된 적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되게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행복한데 후회된다라면 제 신앙에 대한 것들, 사실 여행하면서 주의를 거스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예, 어떻게든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행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여행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주일 예배를 드렸고 여행을 어디를 가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기적인 신앙?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모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각자 스스로의 신앙들만이,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세워져야 맞는 삶이라고, 그게 신앙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 혹여나 내가 세상 가운데 또 세워지거나, 그래서 저는 신앙을 제대로 좀 섬기지 못하고 내 신앙의 훈련들을 좀 게을리하고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 건강하게 더 노력하지 않고 정진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좀 후회는 돼요. 너무 즐거웠거든요. 사람에 취하고 어떤 재미난 것들에 취하고, 다만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늘 가지겠다고 늘 기도하며 여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도 더 열심으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5년이란 시간을 여행하며 살았는데 내가 5년을 더 하나님과 가까운 계기, 근데 사실 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세상의 재미난 것들에 취해서 5년을 보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살짝 후회는 돼요. 네. 네, 또 물어보실 거 있으신 분? 네. 서초동에서 온 변송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여행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일상을 여행하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여행하는 팁은 사실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남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도 하고 남하고 섞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자기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정말 특별한 것들을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카페에 앉아서 책을 마신다라는 표현은 그런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 그러니까 남들과 꼭 섞여서만이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게 다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학교나 직장이나 여가 생활을 통해서, 또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뭐 주부이신 분들은 그런 관계가 좀 단절돼서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접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에너지의 어떤 고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불특정한 사람들을 다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34살이라는 나이에 30살이라는 나이에 예를 들어서 저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쟤는 조금 또라이처럼 특별하게, 뭐 또는 좋은 표현으로는 특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런 관계나 관계성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사실 이제 아무나 이렇게 막, 저는 진짜 하루에 막 진짜 3-4명씩 만난 적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행하다가 뭐 거기서 잠도 자고 차도 마시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사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가질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자기를 돌아보는, 왜 그러냐면 남은 많이 하는데 나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을 여행하려면. 사실 2부에 할 강연 내용인데 예,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사실 일상을 여행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을 내 삶에 담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적이잖아요. 책 속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경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상으로 꿈꾸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의 행동이 결부가 돼야 되는데, 믿음 없는 행동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믿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사고만 한다는 건 그냥 몽상가가 되는 거예요. 꿈만 꾸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으면, 사실 일상을 여행한다는 거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해왔던 것, 이야기 드렸던 거 거창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냥 우리 주변의 모습들, 일상의 모습들, 그 감정들에 충실할 수 있으면, 온전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이 있으면 사실 일상을 여행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속도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마 그 일상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게 아마 일상을 여행하는데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에 미쳐서 살아가는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옳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해도 나랑 친한 친구의 말이 옳은 이야기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주위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을 곁에 많이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한 사고와 생각을 늘리기 위해서 그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제가 사람을 여행했고 그 사람들이 내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만든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